안녕하세요.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수술 후 재활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운동 전문가분들은 유방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신 환우분들은 본인이 받은 수술, 약, 치료법 등 이미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만약 유방암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한다면 환우분과 기본적인 대화는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유방암 수술 후 재활운동에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의 구분 그리고 유방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조절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하는 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성 종양은 커지기는 하지만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는 종양을 말하고요. 악성 종양은 주변 정상 조직을 파괴하고 침범하며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는 종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재활운동의 대상은 당연히 이 악성 종양의 치료를 받으신 회원분들입니다. 회원분들이 선생님 저 2기래요 혹은 3기래요 라고 하실 때 이 기수가 어떻게 결정된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수를 정하는 데는 우선 TNM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TNM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먼저 T는 튜머의 약자로 종양의 크기 및 침범을 얘기합니다.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그 다음 N은 노드의 약자로 림프절 전이 여부나 정도를 얘기하고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은 원격 전이를 말하는데요.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TNM 조합을 가지고 암의 최종 병기를 0에서 4기까지 나눈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기는 유관이나 소엽의 상피조직 안에만 암세포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1기는 종양의 크기는 2cm 이하, 림프절 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상태를 말하고요. 2기는 크기가 2에서 5cm이면서 림프절 전이가 소수 있거나 크기는 5cm 이상이지만 전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3기는 종양이 크거나 흉벽, 피부까지 침범했고 림프절 전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4기는 뼈, 폐, 간, 뇌 등 먼 장기 전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너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2기서부터 전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3기 이상이 되면 림프 전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림프절 절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면 부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환우분이 몇 기셨는지 림프 절제를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림프 절제를 많이 하신 회원분일수록 림프 부종 관리 및 관절 가동 범위 확보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방암은 정확히 어떤 암일까요?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주로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모유가 이동하는 통로인 유관의 상피세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특징에 따라 크게 기저막을 뚫고 나가지 않고 기원조직 내에만 존재하는 비치면성 암과 기저막을 뚫고 주변 조직이나 림프관, 혈관으로 침범한 치면성 암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세분하게 구분하면 비치면성 유방암은 다시 비치면성 소엽암, 비치면성 유방암으로 구분하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치면성 소엽암입니다. 소엽 상피 내암이라고도 하며 15에서 20% 정도 발병합니다. 소엽세포 안에서 아직 악성으로 확산되기 전 단계입니다. 그 다음 비치면성 유선암이 있습니다. 유관상피 내암이라고도 하며 유관벽 내부 세포에서 발생했으나 기저막을 뚫고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은 영기암입니다. 그 다음 치면성 유방암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윤성 소여암입니다. 소엽에서 발생 후 벽을 뚫고 주변으로 손가락 모양 돌기를 형성하며 침윤합니다. 진단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침윤성 유선, 유관암이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유선세포에서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며 만져봤을 때 딱딱한 응어리 형태를 띱니다. 세 번째로 침윤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피부의 림프관을 막아 유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는 드물지만 진행이 빠른 유형입니다. 그 외에 파제트병이 있습니다. 유두나 유륜의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특수한 유형의 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정리되셨나요? 회원분의 초기평가 시 인터뷰를 해보면 보통 몇 기다, 어떤 암이다, 어떤 수술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계신다면 회원분께서 어떤 상태셨구나,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진행되었구나, 혹은 재활에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주의해야 하는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침윤성인 경우 회원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술 범위가 작고 근육 손상이 적을 수 있지만 침윤성 2, 3기 이상 회원분들은 가슴 근육의 절제나 림프절 곽청수를 함께 받으실 확률이 높아 어깨 가동성 감소, 익상 경각, 림프 부종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도 잘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운동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분 등 운동 전문가분들에게 꼭 필요한 알찬 교육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당 재활운동센터 노상혁 FTC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